여러분, 만약 커다란 열매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까요? 쩍 하고 박이 갈라지는 순간 가난했던 흥분해진 마당이 눈부신 보석으로 가득 찼대요. 도대체 흥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우리 꿈꾸는 책방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오늘도 예쁜 꿈을 배달하러 온 작가 언니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계 명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바로 흥부와 놀부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죠. 형 놀부는 욕심쟁이에다 심술쟁이였고, 동생 흥부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야, 흥부야, 이제 너희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형님, 이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는데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욕심쟁이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흥분의 가족을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흥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길을 걸으며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지었답니다. 여보, 애들이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좋죠? 미안하오 부인. 내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흥부는 용기를 내어 형 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놀부네 마당에는 맛있는 밥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형님,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쌀 한 바가지만 빌려주세요. 줄 밥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당장 나가요! 놀부 부인은 흥부의 뺨을 밥주걱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흥부는 화를 내지 않고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허허 웃었대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었어요. 흥부네 작은 집 처마 밑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귀여운 제비 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노리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제비 다리가 부러졌구나. 많이 아프지? 내가 얼른 고쳐줄게. 흥부는 정성스럽게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헝겊으로 잘 묶어주었어요. 흥부의 정성 덕분에 제비는 다시 튼튼해졌어요. 지지배배. 제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흥부 지변을 맴돌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답니다. 또다시 봄이 오자 작년에 치료받았던 제비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반짝이는 씨앗 하나였죠. 흥부 아저씨, 선물이에요. 오호, 이건 박씨로구나. 우리 마당 한 구석에 잘 심어보자. 흥부는 제비가 준 씨앗을 정성껏 심고 매일 물을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박씨는 쑥쑥 자라더니 며칠 만에 흥부네 초가집 지붕 위에 집채만큼 커다란 박이 3덩이나 열렸대요. 여보, 이 박을 타서 속은 끓여 먹고 껍질은 그릇으로 만들어 팔아요. 그래요, 부인. 자, 슬근슬근 돕지질하세. 쩍! 박이 벌어지자마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보화, 진귀한 보석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꿈인가 생신가?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구름처럼 부드럽고 예쁜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분의 가족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했던 흥부는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뭐라고? 그 가난뱅이 흥부가 부자가 됐다고?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양부, 너 도대체 어디서 도둑질을 한 거냐? 빨리 사실대로 말해. 아니에요, 형님. 다친 제비를 도와줬더니 박씨를 물어다 주더라고요. 욕심쟁이 놀부는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를 기다렸다가 억지로 다리를 뚝 하고 부러뜨렸답니다. 정말 나쁜 행동이죠. 아이고, 제비야, 미안하다. 내가 고쳐줄게. 내년에 꼭 박씨를 가져와야 한다. 알았지? 놀부는 제비 다리를 대충 묶어주고 얼른 박씨를 가져오라고 재촉했어요. 다음에 봄, 다리가 비뚤게 붙은 제비가 놀부에게도 씨앗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그 씨앗을 심었죠. 놀부네 집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대요. 놀부는 박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며 침을 꼴깍 삼켰답니다. 쩍! 박이 벌어지자 금은보화가 대신 무서운 도깨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욕심쟁이 놀부놈, 벌 좀 받아봐라! 쿵쾅 쿵쾅! 두 번째 박을 타자 징그러운 구렁이들과 구슬픈 울음소리, 그리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오물들이 쏟아졌어요. 놀부네 집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박까지 타자 놀부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집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형님, 울지 마세요.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살아요. 응부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미워하고 제비까지 괴롭혔는데 나를 도와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착한 흥부는 형 놀부를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했답니다. 꿈꾸는 책방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흥부는 복을 받았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놀부는 큰 벌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친구들이 흥부였다면 나를 괴롭혔던 놀부 형님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동물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모여서 흥부의 박처럼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오늘 밤에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나 하고 예쁘게 생각하며 잠들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람이에요. 잘 자요.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두 번째, 놀부처럼 욕심을 부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오늘 제작된 동화는 양산 사는 김우주 어린이의 요청으로 우선 제작되었답니다. 우리 우주 친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그럼 진짜 안녕. 친구들, 깊고 깊은 바다에 아주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어머나, 멋진 왕자님이 탄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말았네요. 그때였어요. 반짝이는 꼬리를 가진 인어공주님이 나타나 왕자님을 꽉 붙잡았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인어공주님은 무사히 왕자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도 예쁜 꿈을 배달하러 온 꿈꾸는 책방 시간이에요. 방금 본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먼 바닷속 나라의 아름답고도 용감한 이야기, 바로 인어공주예요. 자, 다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깊은 바다 아래에는 햇살이 비치는 예쁜 산호초 궁전이 있었대요. 이곳에는 바다왕과 귀여운 6 인어공주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공주님은 인간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언니들이 들려주는 육지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바다 위로 올라갈 날만 기다렸지요. 드디어 인어공주님의 15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인어들은 15살이 되면 바다 위 세상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공주님은 힘차게 수면 위로 솟구쳤어요. 우와, 물밖 세상은 정말 눈부셨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보석 같았죠. 그때 공주님의 눈에 커다란 배 한 척이 들어왔답니다. 배 위에서는 멋진 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다정한 미소를 가진 왕자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즐거운 파티도 잠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배가 종이배처럼 흔들렸지요. 배가 부서지면서 왕자님이 깊은 바다 밑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인어공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님에게 헤엄쳐 갔어요. 정신 차리세요, 왕자님. 공주님은 왕자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꼭 껴안고 육지를 향해 헤엄쳤어요. 밤새 헤엄쳐 도착한 곳은 어느 성 근처의 모래사장이었어요. 공주님은 왕자님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눕혀주었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주님은 인어라는 걸 들키면 안 되기에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왕자님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진짜 은인이 인어공주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바다로 돌아온 인어공주님은 왕자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사람처럼 다리가 있다면 왕자님 곁에 갈 수 있을 텐데. 결국 인어공주님은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간의 다리를 갖고 싶다고? 대신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왕자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괜찮겠니? 공주님은 마녀가 준 약을 단숨에 마셨어요. 그러자 꼬리가 사라지고 예쁜 2 다리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이제 말은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왕자님이 해변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공주님을 발견했어요. 어머나, 가련한 아가씨, 어디서 온 건가요? 왕자님은 공주님을 궁전으로 데려갔답니다. 공주님은 걸을 때마다 발이 칼에 찔리듯 아팠지만 왕자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진심을 전했지요. 하지만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자님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믿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 공주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공주님은 내일 아침이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거든요. 그때 바다 위로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언니들은 예쁜 머리카락을 모두 마녀에게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아왔대요. 동생아,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면 너가 다시 인어가 되어 살 수 있어. 어서 받으렴. 언니들은 간절하게 외쳤지요. 공주님은 잠든 왕자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죽더라도 사랑하는 왕자님을 해칠 수는 없었지요. 공주님은 칼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어느덧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인어공주님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공주님의 몸은 하얀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슬프지 않았답니다. 왕자님의 행복을 빌어주었으니까요.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한 인어공주야, 너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제 우리와 함께 공기의 여정이 되어 세상을 돕게 될 거야. 인어공주님은 이제 슬프지 않아요. 여정이 되어 아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인어공주님의 이야기는 영원히 바닷바람을 타고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요. 자, 친구들, 오늘 인어공주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인어공주님은 비록 왕자님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어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나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마법이랍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오늘 어떤 친절을 베풀었지? 하고 말이에요. 인어공주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요정들이 찾아와 행복한 꿈을 선물해 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내일 밤에도 꿈꾸는 책방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들 인어공주님처럼 예쁜 꿈 꾸세요. 안녕, 잘 자요.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인어공주처럼 용기 내어 표현해 볼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까요?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오늘 제작된 동화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사랑 어린이의 요청으로 우선 제작되었답니다. 우리 사랑친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그럼 진짜 안녕. 저기 좀 보세요. 아주 높은 바위산 위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하나 서 있어요. 창문도 하나뿐이고 문도 없는 이 이상한 탑 안에서 누군가 슬프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대체 저 높은 곳에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기 길게 내려오는 황금빛 줄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봐요. 안녕,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도 예쁜 꿈을 배달하러 온 꿈꾸는 책방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세계 명작 동화 라푼젤이랍니다. 자, 다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나요? 그럼 마법의 나라로 출발! 옛날 아주 먼 나라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예쁜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부부의 집 창밖으로는 아주 예쁜 정원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정원은 무서운 마녀 고델의 정원이었죠. 어느 날 아내는 정원에 핀 싱싱한 보랏빛 꽃의 라푼젤이라는 나무를 보고는 너무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아, 저 나무를 먹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아. 아내는 기운 없이 누워버렸죠. 사랑하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자 남편은 용기를 냈어요. 어두운 밤, 남편은 몰래 마녀의 담을 넘었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아내를 위해 얼른 라푼젤 나무를 한 움큼 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 또다시 나무를 캐러 간 남편 앞에 무서운 마녀 고델이 나타났어요. 감히 내 정원의 채소를 훔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살려주세요. 아내가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좋아.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나에게 줘야 해. 그게 내 조건이다. 얼마 후 눈부시게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라푼젤이라고 지어주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녀 고델이 연기처럼 나타나 아기를 낚아채가 버렸어요. 부부는 엉엉 울었지만 마녀를 막을 순 없었답니다. 마녀 고델은 라푼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주 높고 문도 없는 탑 꼭대기에 가둬버렸죠. 라푼젤은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야 했어요. 세상과 연결된 건 오직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어요. 신비하게도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자르면 빛을 잃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르지 않았죠. 머리카락은 탑 아래 땅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길어졌고 햇빛을 받으면 황금처럼 빛났답니다. 마녀 고델은 탑에 들어갈 때마다 밑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젤은 창튼에 머리카락을 꽁꽁 묶어 아래를 던졌고 마녀는 그걸 밧줄처럼 타고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님이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천사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은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왕자님은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탑 꼭대기를 바라봤어요.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이야.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무서운 마녀가 나타나더니 소리쳤죠.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왕자님은 깜짝 놀랐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오고 마녀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왕자님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마녀가 떠난 뒤 밤이 찾아오자 왕자님은 탑 아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슴을 가다듬고 마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외쳤죠.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온 왕자님을 보고 라푼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마녀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노랫소리에 반해 여기까지 왔답니다. 겁내지 마세요. 왕자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라푼젤은 마음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라푼젤은 왕자님을 통해 세상 밖의 생활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라푼젤은 이제 이 좁은 탑에서 나가고 싶어졌어요. 왕자님, 저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좋아요. 제가 올 때마다 실크실을 가져올게요. 그걸로 사다리를 짜서 함께 내려가기로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무심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할머니, 이상하게 왕자님은 할머니보다 훨씬 가볍게 올라오시던걸요? 그 말을 들은 마녀 고델의 눈이 무섭게 번뜩였어요. 뭐라고? 왕자라고? 감히 나를 속이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녀는 가위를 가져와 라푼젤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라푼젤은 엉엉 울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마녀는 마법을 부려 불쌍한 라푼젤을 아무것도 없는 멀고 먼 사막으로 쫓아버렸어요. 이제 평생 혼자 지내게 될 거다. 라푼젤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왕자님을 그리워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님은 그날 밤 다시 탑을 찾았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잘린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왔고 왕자님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라푼젤 대신 무시무시한 마녀 고델이 서 있었어요. 히히히, 예쁜 새는 가버렸다. 너는 이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거야. 마녀는 왕자님을 밀어버렸고 왕자님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떨어질 때 가시덤불에 눈을 다친 왕자님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절뚝거리며 숲속을 헤맸죠. 라푼젤, 어디 있나요? 보고 싶어요. 왕자님은 오직 라푼젤의 이름을 부르며 몇 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는 라푼젤의 목소리야. 왕자님은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갔어요. 그곳엔 두 아기를 돌보며 살고 있던 라푼젤이 있었어요. 라푼젤은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죠. 왕자님, 세상에, 왕자님 맞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라푼젤이 흘린 뜨거운 눈물 두 방울이 왕자님의 다친 눈에 톡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라푼젤, 당신 얼굴이 보여요. 다시 앞이 보여요.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마법을 이겨낸 거예요. 왕자님은 라푼젤과 두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향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와 오랫동안 사라졌던 왕자님과 아름다운 라푼젤을 환영해 주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라푼젤의 진짜 부모님도 딸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 내 딸 라푼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어 주었구나. 이제 더 이상 마녀도 높은 탑도 이들을 갈라놓지 없었답니다. 왕자님과 라푼젤은 큰 잔치를 열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푼젤의 잘렸던 머리카락은 다시 황금빛으로 길게 자라나 아름답게 빛났답니다. 나쁜 마녀 고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친구들, 라푼젤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라푼젤은 아주 좁고 높은 탑에 갇혀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왕자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라푼젤을 찾아다녔죠.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숙제가 어렵거나 친구와 다퉈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라푼젤처럼 마음속에 예쁜 희망을 간직하고 용기를 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법처럼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 밤엔 꿈속에서 황금빛 머리카락을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예쁜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 잘 자요.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라푼젤처럼 마음속에 예쁜 꿈을 간직하고 있나요? 두 번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는 어디서 생길까요? 세 번째. 왕자님의 눈을 고친 건 라푼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오늘 제작된 동화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사랑 어린이의 요청으로 우선 제작되었답니다. 우리 사랑 친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그럼 진짜 안녕. 친구들, 커다란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는 이곳은 인당수라는 바다예요. 오라? 그런데 저기 배 위에 한 아가씨가 서 있네요. 슬픈 표정을 짓던 아가씨가 갑자기 풍덩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아가씨는 도대체 왜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진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꿈꾸는 책방에 온 걸 환영해요. 방금 본 장면은 정말 깜짝 놀랐죠? 오늘 작가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작 동화, 바로 심청전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심청이의 예쁜 마음이 담긴 이야기죠. 자, 옛날 아주 먼 옛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심학규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죠. 왜냐고요?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신봉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 청이가 있었답니다. 에헤라디야, 우리 청이. 엄마 없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니 정말 고맙구나. 청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모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먹고 조금 커서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얻어왔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청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대요. 정말 대견하죠? 시간이 흘러 청이는 15살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는 비단결 같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청이는 이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번 돈으로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늦도록 청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신봉사가 집을 나섰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길을 걸었죠. 청이가 왜 이렇게 안 올까? 어디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어이쿠, 그만 신봉사가 발을 헛디뎌 깊은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사람 살려, 나 좀 구해주시오. 물에 빠졌어요.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줬어요. 물에 젖어 벌벌 떠는 신봉사를 보며 스님이 안타까운 듯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쯧쯧 가엾기도 해라.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정성껏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말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신봉사는 앞뒤 생각도 못하고 그만 약속을 해버렸어요. 네? 정말입니까? 제가 꼭 바치겠습니다. 공양미 300석 꼭 가져가겠습니다. 친구들, 쌀 300석은 아주 많은 양이에요.
가난한 신봉사가 마련하기엔 불가능한 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그제서야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한담. 신봉사는 밥도 못 먹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신봉사는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청이의 간곡한 물음에 결국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 눈만 뜰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게요. 청이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이의 효심이 정말 눈물겹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먼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바다의 시내가 제물로 바칠 처녀를 찾고 있었죠. 인당수라는 험한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였대요. 인당수의 제물로 갈 처녀를 찾소. 대가는 원하는 대로 주겠소. 이 소식을 들은 청이는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쌀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쌀 300석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절에 시주해 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며칠 뒤 절에서 쌀 300석을 잘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봉사는 청이가 어떻게 그 쌀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뻐했죠. 아이고, 청아, 이제 나도 눈을 뜨는구나.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드디어 뱃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한 날 아침이에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정성껏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꾹 참았답니다. 아버지, 만나게 드세요. 저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해요. 뱃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하자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신봉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안 된다, 청아. 눈 안 떠도 좋다.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다오. 신봉사가 말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이는 뱃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배에 올랐답니다. 멀어지는 아버지를 보며 청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꼭 눈을 뜨셔야 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배가 인당수에 도착하자 바다는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 무섭게 소용돌이쳤어요. 뱃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했죠. 아가씨, 어서 뛰어드시오. 바다신이 화가 났소. 청이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시여, 저의 죽음으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뱃사람들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푸른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청이는 차가운 바닷속이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용궁에 와 있었어요. 반짝이는 보석과 신기한 물고기들이 청이를 반겨주었죠. 청이의 효심에 감동한 바다의 임금님, 용왕님이 청이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심청아,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죽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로다. 너를 다시 땅 위로 보내주마. 용왕님은 커다란 연꽃을 만들어 청이를 그 안에 태웠어요. 연꽃은 바다 위로 둥실둥실 떠올랐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커다란 연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크고 예쁜 연꽃이 바다에 있다니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뱃사람들은 연꽃을 궁궐로 가져가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도 연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죠. 그런데 갑자기 연꽃잎이 서서히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타났어요. 임금님은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심청이에게 첫눈에 반해 왕비로 맞이했어요. 청이는 이제 행복한 왕비님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을 뜨셨을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고민하던 청이는 임금님께 부탁해 전국의 모든 눈먼 분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잔치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드릴게요.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죠. 잔치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멀리서 아주 초라하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힘겹게 걸어왔어요. 바로 신봉사였죠. 청이는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가 돌아왔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신봉사는 너무나 놀라 소리쳤어요. 뭐라고? 청이라고? 내 딸 청이가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어디 있어? 내 딸 좀 보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신봉사의 감겼던 눈이 번쩍하고 떠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과 백성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답니다. 친구들, 심청이 이야기 잘 들었나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그런 예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결국 아버지는 눈을 뜨고 청이는 행복한 왕비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오늘 밤에는 옆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작게 속삭여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고 소중하니까요. 심청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겐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심청이처럼 예쁜 꿈을 꾸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모두들 잘 자요.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심청이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그럼 진짜 안녕! 깜깜한 밤, 산속에서 무언가가 헉헉대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저 괴물 좀 떼어내줘! 덩치가 산만한 호랑이가 겁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도망치고 있었죠. 도대체 숲속의 왕 호랑이를 이토록 무서워 떨게 만든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방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친구 작가 재미나이가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와 곶감이랍니다. 모두 입을 푹 덮고 귀는 쫑긋 세우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출발! 옛날 아주 먼 옛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깊은 겨울밤이었어요. 깊고 깊은 산 중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이 호랑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흥! 이 산속에서 나보다 무서운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며칠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호랑이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거예요. 호랑이 뱃속에서는 천둥치는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아, 배고파.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갈 지경이네. 오늘은 기필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말 테다. 배가 너무 고팠던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산 아래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요. 마을은 아주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죠.
호랑이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먹을 것이 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때였어요. 어느 작은 초가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으앙! 호랑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오호라, 저기 맛있는 아기가 있나 보구나. 오늘은 저 녀석으로 배를 채워야겠다. 호랑이는 살금살금 초가집으로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까지 가서 귀를 바짝 대고 방 안의 소리를 엿들었죠. 방 안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그만 좀 울어라. 자꾸 울면 밖에 있는 무서운 여우가 와서 잡아간다. 엄마가 무서운 여우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더 크게 울었어요. 으앙, 싫어. 계속 울 거야. 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여우 따위가 뭐가 무섭다고.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무서운 이 호랑이님이 들어가 줄 테니까.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문고리를 잡으려고 했죠. 그때 방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뚝! 자꾸 울면 산에 사는 커다란 곰이 와서 이 녀석 하고 혼내준다. 하지만 아기는 곰 이야기도 무섭지 않은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으앙! 곰도 무서워! 으앙! 호랑이는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곰도 별거 아니지. 이제 내가 나타나면 저 녀석도 기절할 만큼 놀랄걸? 호랑이는 잔뜩 기대하며 방문을 열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쉿, 뚝 그쳐라. 밖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왔다. 울음소리 듣고 잡아먹으러 왔대. 호랑이는 이제 됐다 싶어서 폼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목청을 더 높여 오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호랑이도 싫어. 호랑이도 안 무서워.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꼬맹이가? 여우도 곰도 심지어 천하의 이 호랑이님도 안 무섭다고? 도대체 얼마나 간이 큰 아이길래? 호랑이는 자존심이 확 상해서 씩씩거렸죠.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지친 엄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옛다! 여기 곶감이다! 곶감 줄 테니까 뚝 그쳐!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목청 높여 울던 아기가 뚝 하고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춘 거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문 밖에서 엿듣던 호랑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힉, 곶감이라고? 여우도 곰도 나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아이가 곶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울음을 뚝 그치다니. 곶감이란 놈은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인 거야? 호랑이는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죠? 곶감은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말린 감이라는 걸요. 하지만 평생 산속에서만 살아온 호랑이는 곶감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호랑이는 그 곶감 괴물이 혹시라도 밖으로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초가집 마당 구석에 납작 엎드려 숨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어요. 살금살금 담을 넘어온 건 마을에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요. 도둑은 마당에 엎드려 있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죠. 날이 너무 어두워서 도둑은 그게 호랑이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옳지? 저기 아주 튼실한 황소 한 마리가 엎드려 있네. 오늘은 운이 좋구나. 도둑은 밧줄을 들고 살금살금 호랑이 뒤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호랑이 등 위로 폴짝 하고 올라탔어요. 갑자기 등에 무언가가 올라타자 잔뜩 긴장하고 있던 호랑이는 기겁을 했어요. 우악! 왔다!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곶감 괴물이 내 등에 올라탔구냐! 호랑이는 너무 놀라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곶감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등에 탄 것이 곶감 괴물이라고 굳게 믿고 괴물을 떼어내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달렸어요. 등에 탄 소도둑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이쿠, 이 소가 왜 이리 힘이 좋아? 아주 날뛰는 야생마 같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 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목을 꼭 끌어안고 다리에 힘을 꽉 주었죠. 호랑이는 더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이 곶감 괴물이 나를 아주 꽉 조이는구나. 이러다 뼈도 못 추리겠네. 호랑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들로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밤새도록 호랑이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멈출 수가 없었죠. 등에 딱 달라붙은 곶감 괴물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어느덧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온 거예요. 호랑이 등에 매달려 밤새 멀미를 하던 소도둑은 날이 밝자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기가 타고 있는 건 소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줄무늬 호랑이였던 거예요. 도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가 아니라 호랑이였잖아. 내가 밤새 호랑이 등을 타고 다녔다니. 아이고, 나 죽네. 도둑은 이제 호랑이 등에서 어떻게 내릴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마침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둑은 이때다 싶어 젖먹던 힘을 다해 나무가지 위로 폴짝 뛰어올라 매달렸어요. 겨우 호랑이 등에서 탈출한 거죠. 갑자기 등이 가벼워지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휴, 드디어 곶감 괴물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네. 어서 도망가자.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10년 감수했네. 다시는 남의 물건 훔치러 다니지 말아야지. 호랑이는 산속 깊은 굴에 숨어서 덜덜 떨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괴물은 처음 봤어. 곶감,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군. 정말 웃지 못할 오해였죠. 오늘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어땠나요?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고작 말린 감 하나를 괴물로 착각해서 밤새도록 도망다닌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호랑이는 곶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상상하며 겁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두운 곳이나 처음 보는 것이 무턱대고 무서웠던 적 있나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호랑이처럼 곶감을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알고 보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곶감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미리 겁먹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호랑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용감하니까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상상하면서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모두 잘 자요. 사랑해요.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잘 몰라서 무턱대고 무서워한 적은 없나요? 두 번째, 남의 물건을 욕심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겉모습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그럼 진짜 안녕!